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의 살인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수중수색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도 정부의 수중수색 중단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중 FTA에 대한 농업계 안팎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농민을 지키겠다는 진정성 있는 정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9일째,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참사의 진실은 언젠가 떠오를 거라고 기대하며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입니다. 법원은 승객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준석 선장에게는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유가족들은 허탈해하거나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도 법정에선 피고들도 긴장 속에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유족들은 두 손을 모았고 피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선박개조와 과적 등으로 보건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타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차근차근 따졌습니다. 그리고 승객 살인죄는 모두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퇴선 지시 같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량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준석 선장에게는 징역 36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각각 5년에서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다쳐 쓰러진 동료 조리원을 그냥 두고 나온 기관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판결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법정에서 울려 퍼질 때 슬픔, 분노, 원망, 그 모든 감정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도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왜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네, 죽은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가 입증이 되려면 일단 선장과 승무원들이 자신의 행위로 승객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일단 인식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용인하기까지 해야 하는데요. 네. 재판부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조타실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이에 교신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해경 구조가 시작된 걸 봤다는 점, 그리고 이준석 선장이 퇴선 지시를 내렸다는 점인데요. 이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객들이 죽도록 내버려 둔 건 아니며 자신들이 배에서 내릴 때도 승객들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선장의 퇴선 지시에 대해서는 선원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엇갈렸는데 재판부는 퇴선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망 실종자가 304명입니다. 선장에게도 선원에게도 책임이 없다면 그 살인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부가 내리는 그 판결문 중에서 사고 원인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배를 개조해서 보건성이 악화된 세월호에 화물이 과적돼 있었고 또 조타 실수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봤는데요. 네. 일단 그 조타 실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주로 청해진해운 쪽에 책임이 있는 셈인데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현재 선고만은 남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고도 사고지만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이걸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네, 검찰이 1차적으로 구조 책임을 물어서 기소한 사람들은 해경의 말단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 그리고 구조 책임자였던 123정 정장, 언딘에게 특혜를 줬던 최상환 해경 차장 등인데요. 해경도 해체되는 마당에 이렇게 제한적인 기소만으로 진상규명이 될지 의구심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과연 국가의 구조 책임 부분이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김민정 기자였습니다.
아직도 9명은 진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수중 수색 작업은 오늘로 중단됐습니다. 잠수사들은 다 찾아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실종자 가족들은 그동안 고마웠다고 답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실종자 수중수색 중단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실종자 가족들의 이해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잠수사들의 안전을 고려해 더 이상의 수색을 벌이지 말아달라며 먼저 수중수색 중단을 요청했던 겁니다. 끝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고 건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대표해서 전해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수중수색이 중단되더라도 선체 인양 등을 통해 마지막 1명까지 찾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색으로 다 해가지고서는 정말 가족들한테 정부에서 약속한 다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부분, 그러한 부분을 갖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수중수색을 마친 잠수사들은 9명의 실종자들을 모두 찾아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고 가족들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9가족을 그 부모님 품으로 돌려 보내드리지 못한 점을 참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 참 많습니다. 비록 잠수로 인한 수색 방법은 종료가 됐지만 감사하고 고맙고 향후 올라가셔서 몸조리 충분히 해주셨으면은 200일이 넘는 기다림에도 끝내 자식과 부모, 남편을 찾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 9명의 가족들은 오늘도 실내체육관에 남았습니다. 저희는 믿음과 신뢰가 회복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때마침 광주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만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만화 속에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는데 현실에선 그럴 수 없으니 만화가들은 잊지는 말자고 말했습니다. 정용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를 수많은 손이 필사적으로 움켜잡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은 링거를 맡고 있는 태극기로 표현됐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팽목항의 기적은 46일 동안 단식을 했던 고 유민양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다시 한번 미어지게 합니다. 팽목항에 있을 때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많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글이나 영상보다 압축적인 표현력과 메시지가 담긴 만화는 암담하고 안타까웠던 4월 16일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냅니다. 잊지 말자. 앞으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추모 만화전에는 2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박지동 화백 등 전국의 만화가 150여 명이 참가해 애끓는 부모의 마음 등 세월호 참사를 작가들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추모 작품들은 지난 8월부터 국회를 시작으로 대전과 대구, 경남 봉화마을 등 전국을 돌다가 광주를 맨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만화가들이 뜻을 모아서 이 전시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추모 만화전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중 FTA에 대한 농업계 안팎의 우려와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귀농을 한 뒤 부인과 함께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정세연 씨. 묘목을 심고 시설 투자를 한 지 7년 만인 지난해부터 수확다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소득이 생기며 한숨 좀 돌리려나 싶은 시기에 전해져 온 한중 FTA 타결 소식. 비록 사과는 관세와 대상에서 빠졌지만 중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의 여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몰라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중 FTA 타결되고 또 호주하고도 지금 FTA가 타결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양파값 폭락, 배추값 폭락,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워 산지에서 갈아엎어지는 농산물들. 새로울 것도 없이 매년 반복되는 소식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뜩이나 힘겹게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중 FTA는 더욱 공포스럽습니다. 더 이상 지을 농사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번에는 제외된 과일과 육류, 양념, 채소류 등도 언제든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업을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할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살릴 것인지 먼저 정부에서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지난 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계속되어 온 이른바 개방 농업 정책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어왔던 농업과 농촌.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과 14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이 법적 다툼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희국 교육감은 영유아 보육법 등 상위법에서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보육료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도 교육감협의회나 개별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운영비와 일부 사업비를 줄이는 등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누리과정 예산은 2달치만 편성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측근의 추석 선물 의혹과 관련해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노 구청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광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노 구청장의 측근이 지난해 추석 주민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내용을 선관위에게 의뢰받아 수사해오다 최근 청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정작 준비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실한 답변을 내놓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충장로 중심의 도심 구조를 벗어나 광주는 상무와 수안, 봉선 등 다핵 구조로 도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구조 탓에 순환형 도시철도 건설이 시급하다는 게 2호선 건설 찬성론자들의 논리입니다. 특히 수안 첨단지구 주민들은 2호선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제대로 지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중대한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은 게 참 부끄럽습니다. 도시철도 재검토 논란의 중심에선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시의회와 시민을 설득할 기회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설명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재정 적자가 심각해진다는 언급만 되풀이할 할 뿐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은 내놓지 못하고 진땀을 뺐습니다. 재정 요 파트는 분명히 답변 드리는 것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금주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은 10여 년에 걸친 준비 끝에 올해 예산까지 확보해둔 사업을 치밀한 재정 분석도 없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워서 책자로 해가지고 배포한 내용들까지도 이런 것들도 깡그리 이게 다 오류고 네? 이게 다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향후 재정 상황을 봐가며 1, 2년 늦춰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수능 시험을 이틀 앞두고 수능 문답지를 인수해 원서 접수처에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답지는 수능 시험일인 모레 새벽 38개 시험장으로 배부되고 그 전까지는 경찰의 경비 아래 교육청이 보관합니다.